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침실과 옥방에서 발견됐다는 200억 원대 현금 뭉치를 두고 장부도 없고 한 총재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꺼낼 수 있는 돈이라 이게 혹시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청탁 의혹을 부인했던 한 총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총재님, 불법 정치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실게요. 총재님! 예, 김진욱 대변인 지금 개인 방에서 그러니까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7월 달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옷방 개인 방에서 또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서 200억 원이 넘는 현금 또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관봉권 또 나왔다. 자, 근데 이 돈이 장부상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신도들이 모아서 걷어준 돈, 그것을 모아둔 한 총재의 개인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이고 또 개인 돈이고 그래서 압수수색도 지금 7월 달에 들어가서 돈은 발견했지만 저것은 못 들고 나왔단 말이죠, 검찰이. 자, 이 돈의 용도는 뭐로 보세요? 그래서 저 돈의 용도가 굉장히 수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기에는 한화 또 그 미화, 엔화 예. 등 해가지고 여러 돈들을 다 모아보니까 한 28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장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정상적인 데에 사용됐을 가능성보다는 뭔가 비정상적인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요. 참어머니라고 불리웠던 한학자 전 총재를 만나러 간 사람들이 인사하고 나서 떡값 용도로 받아가지고 나왔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돈의 용처를 밝히는데 좀 그 수사력을 좀 모아야 될 텐데 당시에 저 돈이 있는지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김기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 돈이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권성동 의원 말고 지금 이제 여권에 있는 정치인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5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하고요. 그럼 그들에게도 여기서 나온 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부 흘러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자기가 이제 특검에서 지난 8월에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5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 3명에 대해서 전재수 그리고 임종성, 김규현 이 3사람에 대해서는 돈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난 2일과 7일, 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정종교 재단에 대해서 해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본인은 통일교라고 얘기 안 했지만 문맥상 국민들은 다 통일교를 지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하는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말에 따라서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종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 작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결심해서 본인이 얘기를 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관망을 위한 다음 카드를 좀 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 또 재판에서 나온 내용, 또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선고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특검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특검은 아니 경찰 수사도 다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이냐.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면 된다는 주장인 반면에 야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려야 한다. 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특검 수사를 해왔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특검 사항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송치훈 부대변인 보기에는 특검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아니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처럼 뭐 돈다발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특검의 필요성이 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근데 증언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뭐 형량 때문이다, 압박 때문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압박 때문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통일교와 윤영호 전 본부장은 입장이 갈라졌어요.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내가 어떻게 한학자 총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이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 때문에 지금 발언을 숨긴다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본인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 의원의 사례처럼 사진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정황 증거, 이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하게 이야기할 경우 이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는 발언을 물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이 늘 얘기했던 특검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정말 필요하고 수사가 미진할 때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저는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평론가. 지금 보면 그러기에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단 말이죠. 현금 3, 4천만 원을 또 특정 그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다까지 증언했다가 갑자기 없던 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에서 중요한 거는 진술의 일관성과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구체성이잖아요. 예. 근데 구체성은 있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구체성은 있는데 일관성이 왜 없을까? 일관성, 본인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뭔가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대통령의 강한 이른바 겁박 발언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재판에 가서 또 말을 바꿨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맥락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돈을 안 받으려고 몇 번 사양했는데 복돈이라니까 받았다. 예. 그다음에 그 브랜드의 시계까지 아주 특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전재수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놓고 보면 부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국무위원이고 현직 같은 민주당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이 이거 옆에서 조사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정민주당이 그 의심하면은 자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여기 사건에 관련 없으니까 이 두 당이 특검 3명 추천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하는 게 그래야 이 사건이 나와도 국민들이 수긍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이거 실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전재수 의원이죠. 예, 전 장관은 절대 제기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반전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